네, 그 2025년 12월 30일, 그 자그마치 이제 그 새해 거의 마지막을 맞아서 이제 직문수 4기일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이제 절반을 달성을 합니다. 오늘 이제 무죄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새해에 들어가면 이제 그 미적분학에 대한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과 별개의 새로운 토픽이 시작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섞입니다. 지금 그런 결들에 대한 감상들이 좀 나름대로 다 있으실 텐데 자, 그 오늘 무지개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은 이제 저희가 하던 것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자수해서 광명 찾는 센스에서 그 처음 한 분 거수하시죠. 한 분 나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시다시피 쭉 이제 돌립니다. 자, 첫 타자 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모르시겠으면 퍼즈 말고 그냥 바로 시간상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요. 그 잘했습니다. 그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광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치와 고유 벡터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혹시 누구인지 스스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화이트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재광 선생님으로 네, 들으셨죠? 수록했습니다. 네, 그 강장 선생님 그 듣고 계시죠? 네네네. 네, 고유치랑 고유 벡터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행렬 A 행렬이 주어졌을 때 A 곱하기 벡터는 람다 벡터일 때 이 V가 고유 벡터이고, 그리고 람다가 고유치입니다. 람다로 해서 람다로 해서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벡터는 0일 때, 그, 앞에 있는 게 역행렬이 그러니까, 디터멘트 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고유치를 두 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두 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아, 거는 정의이고요. 참.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의에서 중요한 게 행렬은 정방행렬이어야 되고요. 고유 벡터에서 언급할 때 중요한 건 영 벡터가 아니라는 게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그 오전 선생님,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그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을 어, 고유값들과 고유 벡터들의 곱셈으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네, 말하고 싶습니다. 네. 틀린 말은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심현무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시윤 선생님, 고유치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해 주십시오. 물질을 구하는 방법이요. 제가 그냥 떠오르는 거는 2 곱하기 행렬이 있을 때 대각선 성분에서
A 빼기 T, D 빼기 T에서 A 빼기 T, D 빼기 T 마이너스 BC는 0 해서 그 T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 계산 방법은 알고 있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그 황지혜 선생님 맞나요? 그 지혜 선생님. 예. 그, 심현 선생님 입장에서 배우셔야 되는 것은 이 내용들을 배울 때 레시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터득한 상태에서 거기서 더 파고드는 정서에서 여러 결들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이제 학생으로 배울 때 중요해서 제가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법. 2차 방정식 푸는 법. 그냥 이미 2차 방정식인 거죠. 네.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음, 막연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미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2차 방정식에 어 일단은 이미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항상 계산만 생각해 하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어디서 x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x를 구한다는 의미지부터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될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이참수를 풀어, 이차 방정식을 그 일반형이나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x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 고르시면 됩니다. 어, 전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강영호 선생님 고르겠습니다. 네, 강영원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방정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됐을 때 c 우변으로 넘기고 어 4a분의 b제곱을 양변에 더해서 이제 a 그리고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로 네, 정리를 해서 이제 x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루트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하고 사실 단순한 답으로는 그냥 완전 제곱하면 된다. 이 정도 선도 사실은 족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 선생님,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여정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윤효정 선생님, 다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의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6, 9x 더하기 6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또 걸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강성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서원 선생님, 회전 행렬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재밌는 포인트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회전 행렬에서 세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실수 범위에서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회전 행렬은 음, 항상 그러니까 벡터를 옮겨줄 때 길이를 보존하고, 그리고 어, 이 말은 제가 확신이 없어서 잠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1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정미영 선생님, 다음을 인수분해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 곱하기 99.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a제곱 빼기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로서 표현해서 100 플러스 1 곱하기 100 빼기 1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a제곱 빼기 b제곱 공식을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계산해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음, 박강민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강민 선생님, 행렬식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 행렬식의 두 가지 다른 구조, 디터미넌트가 0이거나 1이거나를 설명해 달라는 건가요? 구조. 행렬식의 구조. 잘 하나는 군 모르겠어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연산인 행렬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요. 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하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부피로서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 사고입니다. 자,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장인우 선생님, 선형성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 선형성의 정의가, 음, 뭐, 제 지금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비교하는 선형, 집합 AB가 있을 때, 그거가 독립적인 그 두 집합이 있을 때, 이거를, 종속적인 그 선형으로 변환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함수적으로 봤을 때, A, B의 부분 집합을 저희가 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특정한 부분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선형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헷갈립니다. 네. 네, 선형성의 정의는 두 가지 연산을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선형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선형성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함수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안 하신 분이 홍진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홍진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선생님, 같은 질문 드립니다. 군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떤 집합 A가 있다고 했을 때, 집합이 집합과 연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합이 연산 내에서 닫혀 있고,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과 여건이 존재할 때 군이라고 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군 구조를 갖는 집합의 예시를 3개 이상 들어주십시오. 덧셈 연산, 곱셈, 곱셈 연산, 그리고 이제 행렬의, 아, 덧셈은 곱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행렬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 잘했습니다. 군에 대한 예시를 들려면 집합과 연산을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을 어떤 걸로 드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연산을 기준으로도 군이 되는 여하가 갈라지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군 구조를 갖는 집합의 예시를 3개 이상 들어주십시오.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들의 집합과 행렬곱 연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이 아닌 유리수들의 집합과 곱셈의 연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3가 있습니다. 정의역 1, 2, 3과 공역 1, 2, 3 사이의 전 단수 함수들의 집합과 어, 함수 합성 연산이 있습니다. 네, 보통 추상대수 수업에서나 들을 법한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걸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선형함수랑 행렬이 어떤 선상에서 같게 간주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함수는 그 선형함수를 행렬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 행렬의 곱을 어, 행렬 곱이 그 선형함수의 합성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이해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선생님, 다음에 정의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함수는 집합인데 어떤 것들의 집합이냐면 두 집합 A와 B가 있을 때 두 집합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어, A의 원소에 대응되는 B의 원소가 있어야 하고 그게 유일해야 합니다. 완벽합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윤진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진은 선생님, 군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함수를 예시를 들고 구체적으로는 어, FAX 더하기 FBY는 AFX 더하기 BFY가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 때는 함수를 얘기할 때는 정의역과 공역이 다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함수를 들라는 것이 그게 되는 거의 검증의 층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형함수를 예시로 드신 것은 맞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f of x는 ax 플러스 b를 R에서 R로 가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라고 예시를 드시면 되고,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는 말까지 붙이게 되면 완벽하게 되고, 그때 여기서 연산을 이제 덧셈으로 주게 되면 그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라인이 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임요한 선생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온 선형함수를 제외하고 군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의 예시를 하나 이상 들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권준현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권준현 선생님,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군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의 예시를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주십시오. 정의역이 실수집합인 지수함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빼어합니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임예원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임요한 선생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선형함수와 지수함수를 제외하고 군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의 예시를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주십시오. 항등함수, 항등함수도 선형함수, 선형함수밖에 제 기억이 안 납니다. 항등함수나 영함수 같은 선형함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기서 제가 유도하는 중요한 답 중에 하나는 행렬식 자체를 군 구조를 보존한 함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들의 모임에서 디터미넌트가 정의되는 건 0이 아닌 실수들의 모임에다가 곱셈을 주게 되면 두 행렬을 곱해서 행렬식을 취하는 것과 각각의 행렬식을 취해서 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이 군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인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정미영 선생님,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곱하기 2 행렬의 고유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 어, 2 곱하기 2 행렬에서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항등 행렬은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행렬에 그 대각 원소들을 곱한 것에다 마이너스 비대각 원소를 곱한 거를 뺀 것을 0으로 놓고 어, 람다인 고유치 값을 도출하면 됩니다. 네,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성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사연 선생님, 다음의 논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유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렬식이 0이라는 것으로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유치를 구하려면 AV는 람다 V를 만족하는 람다를 찾아야 그게 고유치가 되는데, 그러면 그 람다 V를 이항했을 때 A 마이너스 람다 I V의 해가 어, 해를 찾아 A 마이너스 람다 I V의 V는 0이 되는데, 이때 A 마이너스 람다 I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 0이 아니게 되면 그 V가 0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컨디션은 고유 벡터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필요 조건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됩니다. 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심현무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심은 선생님, 다음에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굳이 신경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져 있었네요. 제가 그 고유치랑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역시 또 학생 입장에서 배울 때 중요한 것으로 어떤 개념들을 배웠을 때 익숙해지는 것과 별개로 이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어떤 불편한 지점에서 파고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20분 정도 훈련을 좀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직문수 기준으로 이제 50%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하는 얘기까지 하게 되면 50%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미적분학 파트가 있고, 선형대수랑 미적분의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보면 직문수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혹시 해오신 훈련들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우세요? 직문수를 만약에 안 들어오셨던 걸 기준으로 보셨을 때, 그냥 어떤 이제 그냥 우연찮게 이제 뭐 수준의 기준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이 직문수 프로그램의 어떤 홍보를 보고 새롭게 조인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한데, 이제 아마도 직문수 처음에 조인하셨을 때 기대한 거랑은 많은 점에서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문수는 사실 처음 홍보할 때는 사실 낙지성입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데, 근데 기만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뭐지? 라는 느낌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부터 이제 고려가 되어 있는데, 좀 한번 좀 그래도 좀 감상들을 조금 일부만 좀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좋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어떠셨나요? 좀 얻은 게 좀 있으신가요? 이 과정을 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얘기들 좀 몇 분 정도 좀 듣고 오늘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준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아, 얻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감상을 말해도 될까요? 일단은 지무서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겸손하게 그 논리 규칙을 지키는 게 너무 괴로웠고, 공문서에서는 그 군이라는 강력한 원투를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수학적 정의를 그 수학자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놓았을 텐데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현재의 정보로는 역부족이라서 음, 네, 감사합니다. 좀 몇 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어, 제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들도 그렇고, 사실 뭔가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기 조금 곤란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 지금 당장을 위한 훈련이라기보단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당장에 뭔가 이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 논하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어, 어떤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하는지 좀 윤곽을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았다는 점에서 되게 유용하지 않았나 싶고 배운 것들도 되게 흥미롭고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있습니다. 그 갈 길이 먼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른 방향으로 가야 그 의미 있게 가니까요. 좀 여러 층위들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는 좀 뭔가 생뚱맞은 개념들이 막 나오고 연결이 되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 8강까지 와서 보니까 다 엄청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뭔가 숲을 보고 렉처 노트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지금과 처음 시작할 때랑 중간이랑 끝이 되게 다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디스커션의 중요성도 너무나 많이 느낀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두어 분 정도만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일단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지나서 시작했는데요. 군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네, 계속 귀로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고유치와 그 고유치 예시들 얘기할 때 솔직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해가 지금도 잘 안 되는 걸 인지했는데, 아까 그 선형성 질문 나왔을 때, 그 디스커션을 선형성에 대해서는 한 50분 한 그 디스커션이 기억이 나는데, 함수랑 집합의 그 선형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디스커션을 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와닿는 지점이 있고, 안 한 부분은 아예 와닿지 않는 그런 거를, 네,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더 있으면 더 들을 생각도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직문수,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직문수 렉처 노트 읽으면서 수학자들이 되게 실질적인 어떤 생각 방식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공구조나 내적 같은 것도 뭔가 그 개념을 왜 정의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매달려서 푸는 문제들만 이렇게 쭉 풀어오다가 여기 직문수 와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들, 간단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말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음, 저는 사실 문법하고 단어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리고 체험해왔던, 매달려 있던 수학은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것들? 그 안에 주춧돌이 하나가 잘못 들어갔을 때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근데 오히려 그 기본기들, 기본기라고 하죠. 그 지난번에도 뭐 체육관에서 우리가 그 바벨 드는 거라지 이런 어떤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이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혼자서 낑낑대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역시 눈이 4개, 6개, 8개, 10개 이렇게 눈이 모이고 귀가 6개, 8개, 10개 이렇게 막 모이니까 입이 막 5개, 6개 이렇게 모이고 하니까 어, 좋습니다. 한 가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지만 역시나 기본기, 예. 그 기본기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더 기본기에 또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새로운 공부의 방법을 찾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신가요? 그 지금 시점에서 직무수가 어떻다라는 나중에도 저희 이제 뭐한 7, 80%, 100%갈 때 또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한 이제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얘기들을 남겨놓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 간단하게, 제가 해봤는데,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이게 직문수를 전체를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수학이란 게 약간 괜찮다, 할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되게 버겁고 앞으로도 버거울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길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학이 너무 방대해서 숲이 엄청나게 큰데 이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약간 나침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뭘 먼저 봐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건 좀 잡혔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았고 안 좋은 점은 계속 불편할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다. 그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진솔한 감상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혹시 더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듣고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조인을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몇 주 동안 이제 직문수를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어, 저에게 있어서 조금 의미 있던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디스커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양질의 디스커션을 하기에 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주시는 그런 얘기들이나 이제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훈련,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직문수 와서 처음 해보기도 했고, 또 직문수 아니었으면 아마 이제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정의에 대한 훈련, 해도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뭔가 조금, 뭔가 느는 느낌, 이런 것도 좀 들고, 네, 여러모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요약들을 좀 해보고자 하니 거기에 대해서 찬이든 반이든 의견들이 있으시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수 4기를 염두에 둘 때 오늘 무지개 정리해서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 하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들은 기대수 4기 할 때 제 입장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들인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강제성을 부과하는데, 근데 정확한 강제성이 두 가지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메인 세션 들어오시면 제가 뭔가 물어보죠. 문제들 이제 한번 가지고 이제 강재영 선생님의 어떤 재밌는 표현 따라 이제 한 세션만 더 한 세트만 더 하실게요가 이제 사실 이제 안 끝내주는 약간 그런 좀 재미삼아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아주 이제 소소한 강제성에 대한 요소가 있는 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조 선생님 말씀하신 기본기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사실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디스커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 배웠던 건 어떤 거냐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떤 쌈박한 말들로 철학적으로 있어 보이는 말들을 쫙 해주면 그 말들을 어떤 이해를 못하면 아, 내가 머리가 빠간가? 약간 그런 거였던 것과 달리 제가 이거를 좀 대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떤 제가 수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늘 제 지도 교수님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보통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배울 때 이제 뭐 준비를 해가면 보통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거든요. 본인 관심 없으신 거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좀 멈추실 때가 있어요. 멈춰서 그럴 때마다 저한테 쓰셨던 기만의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I'm very slow 하면서 멈춰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수학자가 된 시점에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제 어떤 실적이나 어떤 이제 역량에서 제가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볼 때 좀 아직 미치지 못하거든요. 제 역량이나 이제 어떤 실질적인 실적의 어떤 퀄리티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아직 그 선에 미치지 못하는데 예전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주 예전이라는 표현은 한 10년도 더 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퀄리티는 실질적인 태생적 문제이다. 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직문수 하시면서 아까 박현 선생님의 코멘트가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버겁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즉석에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분명히 이거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선은 정서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거는 실제로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게 굉장히 방대한 콘텐츠이고 그건 맞으니까요. 쉽다고 느끼면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이제 파고들 점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면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자기 페이스로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소위 이제 인스트럭터랑 어떤 이제 그냥 이런 수직적인 디스커션, 어떤 이런 지식이 있다, 뭐 군 구조가 있다, 기하적 구조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팩트로 접하는 것 자체는 초벌에 지나지 않는 과정이고, 그걸 실제로 소화하는 과정들은 각자마다의 생각의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학을 알아가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주입이 아니에요. 수학을 알아가는 것은 그 인풋들을 가지고 다시 내 걸로 내재화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간이 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실제로 소화하는 과정으로서의 그 디스커션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기 때까지랑 대조해서 지금 4기 때 제가 가장 신경을 쓴 건 제가 3기 때까지 이거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극소수만 결과적으로 어떤 수학을 의미 있게 배우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던 어떤 구조적인 이유는 디스커션이 부재였어요.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4기 할 때 가장 신경 쓴 게 강제성을 그래 보이죠. 디스커션 안 할 거면 들어오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저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센 워딩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수학을 배웠던 것과 많은 결에서 다른 정서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이번 4기를 이제 실험을 해본 건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디스커션이 되면 충분히 이 수학들을 따라오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것들을 직접 경험으로 승화가 되는 선에서 이게 과연 잘 될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중분해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가 제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해요.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본 거는 4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아, 지금 직문수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로 확산이 되는 거에서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수준에서 많은 스터디들이 메인 스터디 및 서브 스터디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제가 스터디를 만들 때 주입식이 아니라 지금 직문수 하는 것처럼 그 각자가 디스커션 하면서 소화하는 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퀄리티 있게 만드는 거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더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남은 이제 직문수 과정들도 반드시 그려야 된다라는 거가 그래서 한 가지 지금 필요 조건으로 제가 앞으로 직문수 후반부가 흘러가는데 디스커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뺄 수가 없게 됐어요. 원래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3기 때랑 다르게 모험과 도전의 영역이었고 이 시점에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믿어요. 혹시 이 점이 동의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아, 이제 디스커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메인 세션만 들어오시오 하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직문서를 이주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 직문서 시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그 지금 이제 문제들을 제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글 하나, 디스커션 한 번, 이거는 강제이고 의무예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배워집니다. 이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가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제가 하는 모든 말들도. 근데 그냥 뭐냐면 다시 이제 대화가 되는 사람들과 그냥 노트를 한번 펴보시고 그냥 일주일에 그냥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면 그걸로 좋게요. 그렇게 배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괜찮나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디스커션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 글과 한 디스커션 참여. 이거는 모두한테 전체주의적으로 강요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점 괜찮으시죠? 이미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냥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가 지금 달성이 되었냐면 이것도 1, 2, 3기랑 대조해서 달라진 건데 수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각자가 명료하게 이해가 된 점이 있어요. 수학을 하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까? 논리나 계산의 영역에서 확인이 된 거가 수학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각자의 인지가 되게 명료해진 지점들을 제가 디스커션들을 보면서 봐요. 그러니까 직관이 있고, 근데 그 직관을 가지고 이거를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 계산을 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논증 레벨에서 해보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 직관에서는 괜찮은데 구체화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어떤 계산이나 논리가 이런 데서 막힌다라고 하는 그런 인지나 혹은 이제 어떤 논증들에 있어가지고 파고드는데 그거를 오히려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역순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각자 니즈들을 좀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대화를 일부러 무지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저희는 직관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직관을 가지고 이 영역들을 철저하게 계산과 연역적 논리 이 두 가지 층위에서 각자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아, 수학을 알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그 훈련의 층위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어떤 이렇게 모이면 이제 그 문제 세트로 물어보는 게 늘 두 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죠. 계산 방법과 실제로 논증.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고 보통 수학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들을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내가 어려운 수학 하고 싶은데 여러 이제 커리어적인 골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선수 지식이 무엇이냐, 프리레쿼짓이 무엇이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수준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대학원 컨텐츠들 성격들의 수학들이 있고 그런 수학들을 할 때 내가 어떤 수학들을 얼마나 알아야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전형적으로 한다는 거죠. 테크트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 제가 보통 수술에서 하는 답은 되게 뻔해요. 수술에 대학원 컨텐츠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계산으로서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을 할 줄 알면 된다고. 그러면 아, 나 그거는 할 줄 아는데요라는 이상한 말들을 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그 그냥 유물론적으로 안 해봤는데 아, 나 이거는 쉽다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아주 그냥 단순한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 나 이거 해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가운데 사실 그 거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직문수 훈련에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아까 허회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비되어야 되는 말씀드린 것들로 길이 먼 것도 사실인데요. 직문수 과정에서 이거 여러분 이미 다 행렬 다루는 법 배우고 계시잖아요. 2 곱하기 행렬. 그리고 이제 좀만 지나면 다들 기대하실 때 미분하는 법, 적분하는 법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면 좋게요. 왜냐하면 이 프리레쿼짓이라는 건 모든 지식을 다 알므로써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건 뭐에 지나지 않아요? 특정 집합과 특정 함수에 대해서 연역적 논증이거나 계산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지식 체계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마스터해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미적분과 선형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상두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것들은 이런 제가 하는 말로서 그렇구나 이런 거라고 그냥 본인들이 정말로 공감하셔야 되는 그런 정서에 가까워요. 그리고 수준에서 이미 그 대학원류의 어떤 토픽 공부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게 정말로 모든 지식들을 다 어떤 이제 다 마스터한 다음에 가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먼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직문수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직문수 지금 4기가 마친 시점에서 기대수도 실질적으로 열 거고요. 새로운 기대수도 여기서부터 열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학원 컨텐츠들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커리어를 열어나가시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논증과 계산의 영역의 퀄리티들을 올려나가는 데 있어요. 지식이 단순히 인풋이 입력이 된다고 그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지금 내세우는 퀄리티가 그런 퀄리티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 돼요. 혹시 괜찮을까요? 그냥 익숙한 내가 과거에 알았던 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그거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연역적 논증과 계산에 있어가지고 단순한 예시를 가지고 아까 이제 오조 선생님 말씀처럼 기본기에 해당하는 것들에서 단순한 어떤 실험, 연역적 논증과 계산에 있어 단순한 실험, 그리고 그 실험 결과, 그리고 논증, 이거에 대해서 훈련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 그 기교들은 각 이제 필드들에 맞춰가지고 하는 문제에 실질적으로 지나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지개 정리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거가 오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지금 대화의 대전제는 두 가지가 대전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고유치랑 고유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봤다가 대전제예요. 이 대전제는 어떻게 달성되고 있냐면 이미 되어 계신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닌 분들은 디스커션 할 때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는 게 장땡이에요. 됐죠? 행렬 구체적으로 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몇 분들이 스쳐가면서 말씀하시다, 아까 특히나 강성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예를 회전 행렬이 있으면, 이거 만약에 고유치의 범위를 실수로 국한하면 그 문제가 된다. 이런 말들을 팩트로 하셔서는 안 되고, 해보니까 뭔지 알겠다. 그 선에서 오일러 포뮬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익히 보이는 선에서 계산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안 해보고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오만함입니다. 직접 경험을 토대로만 배워지는 것이고, 제가 이제 사이드 얘기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오늘의 무지개 정리 얘기를 좀 그 재밌는 얘기예요. 좀 드려본다면 제가 올해를 돌아볼 때 그 좀 올 한 해는 저한테는 되게 풍성한 한 해였어요. 일단은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수학 교수가 되었고 정말로 이제 그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의미에서 이제 수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텍사스에 정말로 정착을 해서 이제 집도 이제 지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둘째가 이제 거의 이제 막달이라 이제 한 이제 1월 19일 날 출산 예정이거든요. 둘째가.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부담과 기대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지금 제가 정착한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제가 수줄에서 이제 석사랑 박사를 지금 받는 것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어플라이를 이번에 해서 내년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응용 사이드의 어떤 연구와 스터디들도 수줄에 많이 생겼고 뭐 여러 이제 어떤 성취들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감사한 한 해인데 제가 이제 올해 그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희노애락이라는 층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아빠가 되어 보니까 어떤 제가 언제 두려워하는지가 너무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저밖에 모르니까 꼭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기준이니까 그냥 제 커리어가 중요했고 그랬는데 그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는 이제 정원에서 그 이제 텍사스가 근래에 안 추워가지고 이제 계속 잡초가 자라서 그 제가 잔디 깎고 있었거든요. 전 잔디 깎고 있었고 와이프는 이제 그 막달이니까 정신없고 했는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밖을 나간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갔고 저는 이제 그 정원 뒤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나중에 그 레코드 영상 이제 그 입구에 이제 카메라 형 보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신발을 차곡차곡 신고 두리번 거리면서 그 이제 저희 집 이제 그 촌에서 그 이제 도로를 실제로 지나쳐서 간 거를 인부가 발견하고 그 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애엄마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테리파잉했고 완전히 그 그래서 막 뛰고 그 뛰지 못하는 몸인데 뛰고 그리고 며칠 알아 누웠고요. 며칠 알아 누웠고 그러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무서웠고 그 약간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무섭다라고 어떤 보는 결들과 그러니까 부모의 세계를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뭐 이해한다는 표현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제가 예전이었으면 제 어떤 커리어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제 성공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그때는 저한테 수학이 참 저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였었는데 이런 리만의 수학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이 직문수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수학 따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근래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걸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보거나 할 때 어떤 부모 입장에서 보는 것들을 제가 어떤 또 근래 이제 어떤 어떤 이제 그 싱글맘에 대한 어떤 넷플릭스 어떤 다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그 결혼하고 같이 봤대요, 저걸. 근데 저는 기억도 못 하거든요. 심지어 배우조차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싱글맘이 그 어떤 집 없이 그냥 노숙자처럼 다니는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상황들을 보는 거가.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바뀐 거구나라고 본 게 있는데, 제가 이 지금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을 배울 때도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누는 논증과 계산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해보고 이건 직접 경험의 영역이죠. 이것과 그냥 누군가가 해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의 이 간접 경험이랑은 다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어떤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나 이런 어떤 그 제가 이제 부모가 안 된 상태에서 간접 경험으로서 부모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데서 어떤 이해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물론 여러 층위에서 근데 제가 그 두려움을 정말 깊게 공감하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아이가 집을 나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뭐 사고가 좀 났구나. 아 근데 별일 없었구나. 약간 그런 정도 쉽지 않았겠다. 이런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단 제 인생 전체가 이제, 이건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구나. 약간 그런 어떤 선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면서 수학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되는 것은 직접 경험의 영역으로 이것들을 바꾸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어떤 남이 해주는 말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드릴 말들을 포함해서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어떤 논증과 계산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추상화하는 거에서 내 직접 경험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가느냐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배워가는 유일한 방법이겠어요. 각자 입장에서 제가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절반 지난 시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고유치 고유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으로서 계산을 해봤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안 되는 분들은 다 어디서 하셔야 돼요? 디스커션에서 하셔야 돼요. 보고 제 점수는요, 건반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행렬 잡고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그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회전 행렬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 그래서 회전 행렬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행렬식을 어떤 이제 회영사 변형의 넓이로 보려고 할 때 이걸 실제로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붙여가지고 했던 그런 논증들이 있죠. 그런 선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간접 경험으로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시는 분들이면 본인의 것들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만들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의 행렬식으로서 AD-BC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팩트로서 이거 AD-BC가 지금 근래 이제 강정 학생이 검증하신 것처럼 이게 부호를 갖는 어떤 평행사변의 넓이다.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그게 왜라고 물었을 때 그 왜를 여러분들이 논증할 수 있는 그 선이 직관과 논증이 같이 가는 방식으로 지문수 노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방식이 AB라는 어떤 벡터가 있고 CD라는 벡터가 있으면 평행사 변형을 만들 때 이 행렬을 가지고 이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X축에 붙여가지고 그때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지문 수트가 정확하게 그렇게 정말 해보면 AD-BC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평행사 변형의 넓이라는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외우지 않고 논증하고 검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해보시기를 권해요. 옛날 과거 정석 방식으로는 이상한 직사각형을 쫙 붙여가지고 빼면 된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스킬셋적으로. 그거보다 평행사 변형에 대해서 회전 행렬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회전 행렬도 왜 그 회전 행렬까지 지문수 노트에 다 어떤 이제 완전하게 다 적혀 있는 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증이 여러분들 선에서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무지개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괜찮나요? 그 뭐 모든 걸 다 설명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짧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 수학에서 세 가지 오늘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 직관. 이 직관은 비수학적인 영역이에요. 직관은 틀려도 됩니다. 직관은 맞아도 돼요. 하지만 직관은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직관이 있는 게 중요해요. 직관. 이거는 수학적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학의 영역으로 가면 두 가지가 다 돼야죠. 논증과 계산. 그래서 무언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지, 지금. 하나만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논증을 할 줄 아는데
직관이 없다. 보통 수학 전공자들이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이거 이제 그냥 이 법칙에서 된다. 근데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 계산만 할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 논증하는 거를 추상화를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계산과 논증이 되더라도 이거에 직관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세 가지는 골고루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 정리에 대해서 오늘 이 무지개 정리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수학 훈련들을 하실 때 직관, 이런 논증, 계산 이것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층위에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요. 그러면 오늘의 목적에 해당하는 무지개 정리를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무지개 정리를 읽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 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덟 번째 노트입니다. 여덟 번째 노트로 가고 이제 이 노트도 벌써 이제 거의 280페이지 정도인데 아마 완성되면 적어도 600페이지는 넘어갈 것 같죠? 그 바로 스테이트먼트를 볼게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다들 이거 훈련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고 계신 거고요. 여기 뭐가 있냐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어요.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볼게요. 자,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임의의 세실수 ABC에 대하여 임의의 세실수 ABC에 대해서 행렬을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A, B, B, C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B랑 B가 똑같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필요충분 조건으로 무지개 정리가 성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A, B, B, C 이걸 보통 대치 행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미트리 매트릭스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행렬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유치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를 직접 경험으로 알고 계시다는 대전제를 연구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찾아서 거기서 고유 벡터를 가지고 다시 2 곱하기 행렬을 도로 만들고 그걸 Q라고 불러요. Q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 고유치들을 람다1, 람다2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대각 행렬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프 다이아고날을 0으로 하고 대각 성분만 살아있는 걸로 하게 되면 이 주어져 있는 행렬은 언제나 뭘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이게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괜찮죠? 물론 one of 이제 equivalent statement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그 기본적인 어떤 결들은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질문을 좀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논증이랑 관련 있는 영역인데 일단은 내가 지금 보는 거의 precise statement가 무엇이냐 라는 거가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건 precise statement랑 intuition이랑은 별개예요. 말이 좀 전달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문장이냐라는 거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의성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런데 저게 중의적이지 않은 문장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좀 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모르는 미지의 스테이트먼트를 봤다고 해봐요. 가령 이런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공부를 필요로 느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싶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 무지개 정리라고 하는 내가 아직 잘 모르는 어떤 선언을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층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밸런스를 이라는 말씀했잖아요. 직관과 논증과 계산이요. 말 전달했죠? 이 세 가지 중에 무언가여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학책을 읽어보게 되면 저 정리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뭐를 주냐면 증명을 주거나 명제가 있으니까요. 맞죠? 증명을 주거나 아니면 저거에 예시를 줘요. 보통 두 개를 줘요. 그리고 보통 우선순위로 하나를 줘야 되면 보통은 증명을 줘요. 말이 전달이 됐죠? 다시 한번 이해 층위를 세 단계를 세 가지 다른 카테고리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직관, 논증, 계산, 예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내가 뭐를부터 명료하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게 어떤 층인지부터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수학 전공한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은 증명을 봤으면 이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정당화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선언을 여러분이 봤다고 합시다. 1 더하기 1이 왜 2야? 피아노 공기 때문에 돼 임마. 이게 이해인가요? 이거는 정당화예요. 말이 전달이 될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이해했다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전달될까요?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뭐랑 더 가까운 것일 수가 있냐면 직관이랑 좀 더 가까운 것이거나 계산이랑 혹은 예시랑 가까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1 더하기 1이 왜 2냐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걸 공리화 해가지고 공리로부터 문제가 없게 인간이 그냥 꾸며놓은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정리를 이해한다는 건 어떤 층위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전체주의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세 가지 하나에는 해당해야 돼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올바른 이해는 이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직관과 논증과 계산이 다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이거를 이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각자의 다양성이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좀 몰아가고 싶은 방향은 직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무지개 정리에 대한 거를 볼 때 우리가 이거가 혹시 여기서 이걸 정말 처음 보시는 분을 포함해가지고 고구마 안 먹는 분 있어요? 저 선언을 봤을 때 행렬 A, B, B, C가 있다. 그럼 행렬 A, B, B, C를 가지고 그 뭐라고 하냐면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찾자고 치자. 람다 1, 람다 2, V1, V2라고 치자. 그러면 V1, V2를 가지고 Q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람다 1, 람다 2를 가지고 D라고 하는 걸 만들 때 A라는 행렬은 Q, D, Q 인버스다. 이걸 무지개 정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정상적인 인간이 느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쩌라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인간으로서 정상범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이거 아닌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걸 봤을 때, 오, 너무나 아름다운 선언이잖아. 있으세요, 혹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미친놈이에요. 증명을 읽었어요. 증명을 줄을 읽어보니까, 아, 그러므로, therefore, A equal Q, D, Q inverse, Q, E, D. 오, 아름다워. 수학은 놀라워. 뭔가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혹시 수학자들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혹시 믿는 분 있어요? 수학자 다 정상인들이에요. 물론 어떤 수학자 누린다 미치는 이런 이상한 제목의 책도 있지만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뭐 제정신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이냐? 이 영역은 직관의 영역이에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또 동감이 되시냐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거를 증명을 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뭘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피아노 공리계를 보는 게 이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되게 꾸며놓은 겁니다. 말되게 꾸며놓은 걸 봤다는 말이 1 더하기 1이 2라는 본질을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이 혹시 공감이 좀 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지개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 개소리란 말이냐? 이거에 대한 직관을 얻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혹시 여기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까지 심지어 가냐면 내가 저거를 선형대수를 이해해서 뭐를 다시 선수 과목으로 공부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너무 보편적이에요. 그게 아닌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불시시란 말이냐. 이 정서를 가지고 거기서 직관에서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뭔가 더 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어떤 칭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혹시 다 공감들이 가실까요? 뭔 소린지. 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되지? 그래서 저는 뭔가 습관적으로 좀 계산이나 이제 그 수식적인 걸로 약간 습관이 배겨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직관으로 다가갈지 설명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되게 이제 섬세한 층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거예요. A가 Q, D, Q 인버스라는 거를 보이는 법을 우리가 논증하는 법을 알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논증하는 법을 안 거가 우르사짤의 그 파란색 그 딱 시원한 그 느낌을 주냐 이거예요. 그게 시원할 수가 있냐가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그 논증, 논증이 다 되면 그건 그거대로 더 짜증 날 것 같거든요. 제 정상적인 생각을 층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뭔 개소리지? 이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것 마냥 뭐 알고 보니까 세상의 진리가 A 가라사대 Q, D, Q 인버스더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요? 이 뭐요라는 정서가 머리가 나쁜 겁니까? 이게 정직한 겁니까? 저는 보통 수학하다 보면 그런 이상한 미친놈들을 가려봤어요. 아,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고. 뭔 개소리지? 그 아름다운 걸 나한테 납득하게 설명해보라면 설명을 못하면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동의가 될까요? 그리고 그 정서들을 좀 파고들면 좀 되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심적으로 꼬여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맞는 답은 이게 뭔 개소리야. 솔직히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혹시
공감이 좀 가실까요? 혹시 아닌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자, 오케이. 다 동의하셨다라고 제가 지금 전제를 깝니다. 자, 근데 제가 결만 다시 얘기할게요. 디스커션을 해요. 내가 못 보는 새로운 정의, 새로운 정리, 새로운 명제, 그것들을 봐요. 그러면 저희 첫 정서는 그냥 뭐여야 된다고? 이게 왜 되지 전에 이게 뭐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는 그 다음에. 내가 일단 뭐 이게 왜 되지는 내가 호기심이 생겨야지 그 질문을 하던가 말던가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 가라사대 Q, D, Q 인버스를 하시더라. 이게 왜 돼지가 궁금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지가 좀 더 정확한 적합한 층위의 질문인 게 혹시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부터 파고 들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라는 거를. 혹시 정서가 좀 납득이 가셨나요? 뭔 소린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물론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기 위해서 저는 보통 그 다음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penetrating exampl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기 위해서 예시 설계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답이 맞긴 한데 그럼에도 이 형태에 대해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A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 B, B, C로 주어져 있는 2 곱하기 1이 있다고 해요. 지금 저희한테 미지의 블랙박스는 Q, D, Q 인버스 이놈팽이에요. 뭐 이상한 놈이잖아요. 물론 고유치랑 고유벡터로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알겠는데 어쨌거나 이거 자체를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말이 공감이 좀 갈까요? 그러면 혹시 이 형태에서 불편한 점들을 좀 지적을 좀 해볼까요? 이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QDQ 인버스라는 형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 관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곱해도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거듭 제곱을 해도 Q랑 Q 인버스가 붙어 있는 것끼리가 계속 상쇄가 돼서 그 안쪽에 있는 것만 계속 거듭 제곱을 해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에 해당해요. 그거 빼어하고요. 모든 의미에서. 또 연산의 순서가 상관없어요. 그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Q 인버스를 먼저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컨벤션을 좀 따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제가 그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정말 맞게 적어놨는지는 좀 따지긴 해야 되는데, 순서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여기서 Q라고 하는 걸 V1, V2로 선언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적어놓은 게 맞는지는 의심하시고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거가 Q 인버스 DQ인지 Q DQ 인버스인지는 따져야 됩니다. 다릅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은 그 맞고 다르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맞고 다르고를 검증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또 관찰들 여기서 근데 관찰의 포인트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뭔 불시시란 말이냐라는 거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층위에서의 관찰이어야 될 겁니다. 고유치가 같은, Q가 같은 애들이면 행렬이 달라도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같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파고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거 형태가 꼴보기 싫은 게 뒤에다가 Q랑 Q 인버스를 이렇게 곱해놨잖아요. 일단 이 형태 좀 꼴보기 싫은 게. 그러니까 지금 D 뭐 100만 원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 고유치들을 대각성분을 갖고 있는. 근데 왜 하필이면 한쪽은 Q 붙이고 한쪽은 Q 인버스를 붙이느냐? 그것 자체가 좀 꼴보기가 싫어요. 이거 뭔지. 혹시 좀 느낌이 좀 공감이 갈까요? 이거 왜 하필은 그따위 형태로 붙어야 돼? 라는 느낌 혹시 공감이 좀 가나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이게 뭐요? 해서 A가 Q, D, Q 인버스래요. 뭐 이거 Q랑 Q 인버스 왜 이따위로 이렇게 하나는 Q고 왜 하나는 Q 인버스임? 왜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샌드위치 붙이냐 이렇게 붙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되냐가 질문이 아니라 계속 질문의 층위는 이게 뭐요? 약간 어떤 느낌이 보통 드냐면 여러분들이 UFO를 처음 만난 거에 어떤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FO의 동작 원리를 묻지 마시고 그냥 UFO를 처음 만져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좀 두드려보고 얘왜 이따위로 생겼지? 약간 이런 정서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일단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불편한 포인트가 가운데는 어쨌거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대각선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대각선만 살아있도록 하는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것도 고유치로 채워놓은 것도 좀 주목할 포인트는 많은데 근데 그거를 샌드위치로 Q랑 Q 인버스 이렇게 딱 붙이겠대요. 그리고 그게 A래요.
모여. 저는 약간 여기서 이게 모여를 조금 더 오히려 증폭하는 것으로서 일단 왜 대각선만 살아있는 행렬은 갑자기 이걸 왜 생각하는 거고 대각선만 살아있는 거는 이거 왜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 생렬을 100만 번 양보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왜 하나는 Q 붙이고 하나는 Q 인버스 붙임? 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붙여 이게 그게 A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대요. 뭐 왜 중요하다는 거야? 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말역 씨 공감이 좀 가세요? 자, 지금 제 질문의 취지는 증명이 뭐냐 내지 이게 왜 성립하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조 선생님 하실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 이거 그냥 다른 거를 지금 계산 안 해보고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강성호 선생님하고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Q하고, 그러니까 Q라는 행렬 자체가 크기가 1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예, 근데 솔직한 말로 노트를 보면서 스토리라인을 따라가 보면 사실 Q는 뭔가 회전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함수, 그러니까 역행렬을 갖다가 그게 행렬의 역할을 선형함수라고 봤을 때 역행렬을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야, 저 A라는 행렬이,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큐브처럼 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수학이 조금 이렇게 된 상태로 얘기를 하려니까 그게 좀 되게 연결이 안 돼서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Q라는 게 마치 45도 회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러니까 얘를 돌렸다가 뭔가 조작을 하고 다시 돌리는 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굳이 왜 A라는 행렬을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만져보면 분명히 A는 만져보면 타원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이게 둘이 같으면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될 텐데 왼쪽은 그래 타원인 거 알겠어. 근데 왜 오른쪽은 뭐지? 약간 좀 그런 이게 알 듯 말 듯 약간 좀 우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 생각들이 겹치니까 전 좀 왼쪽은 그냥 타원이라고 그 뭐지 XY 전치에서 그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 그냥 얘가 타원처럼 보이는데 뭐야 오른쪽 뭐야 얘 뭐지? 얘 왼쪽은 만져지는데 오른쪽이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윤진우 선생님, 강재환 선생님 손으로 듣겠습니다. 내적을 정의할 때 그 벡터 공간에 내적을 부여했을 때 최초로 내적을 부여하는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Q라는 그 행렬이 45도를 돌리는 건데 그 45도라는 건 각도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그 최초의 내적 시점에는 각도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45도를 돌린다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한 거.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강재환 선생님. 지금 그냥 형태만 보고 문득 든 생각인데 약간 저거 분 구조 비슷한 느낌이 살짝 보이는 듯한 그냥 이미 그냥 생각입니다. 약간 뭔가 Q 연산을 하고 D 연산을 하고 Q 마이너스 Q 역 역행렬 연산한 다음에 뭔가 그게 다시 돌아온 듯한 그 연산 구조가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군 느낌이 살짝 그냥 그렇게 약간 직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짝 듭니다. 뭐 맞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칭찬할 포인트인데요. 다른 분들의 포인트가 칭찬할 거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데, 실제로 갈러이론 증명하려면 저거를 컨주게이션 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써서 증명을 해요. 갈러나 아벨의 했던 방식이. 그래서 이거 군이론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수학적으로 훌륭한 직관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장인우 선생님, 허지환 선생님 손으로 듣겠습니다. 저도 오조 선생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림을 그렸더니 이 데스노트에서 했거든요.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오른쪽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이에 있는 이 x, y를 이거를 어떻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역행렬 넣으면은 이 부호가 바뀌거든요. 왜 역행렬이 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벡터 값을 이렇게 이제 각이 줄어들게 되면 53.1도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이게 원래는 그 4하고 2라는 그런 타원형의 길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코사인 값 이렇게 구해보면 루트 10의 6으로 돼가지고, 이게 길이가 루트 10이 되거든요. 놈 길이가. 그런데 얘는 또 왜 루트 10인지, 그러면 얘는 그 뭐지? 그 두 벡터가 이렇게 길이가 같아져 버리니까 이상한 타원형이 되거든요. 그 동그란 타원형이 아니라 뭐 그 벡터 길이가 그 같아지는 타원형이 되는데 이게 말하는 값하고 루트 10이 말하는 값하고 이 4하고 2가 말하는 값하고 이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혼란이 와가지고 저는 혼자서 그 머릿속에서 폭발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고구마를 막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약행열을 넣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는 왜 루트 10인데 얘는 왜 4하고 2지? 그리고 각도는 얘에서는 90도인데 얘는 53.2도고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눔, 방금 장인우 선생님 나눔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시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본인이 모른다고 하시는 그 포인트랑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노트 올리신 그 직접 경험이 섞여 있음을 주시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직접 뭔가를 해보고 그 해본 거에 대한 그 어떤 깃발을 꽂아놓은 거에서 조금 더 가려고 할 때 회색지대를 가는 감상 정도로 보시면 이 꼭 깃발들을 계속 꽂아가는 거의 중요성들을 좀 보시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허이찬 선생님, 윤진우 선생님 손으로 읽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이 형태만 보고 든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해본 것들에 대한 감상인데요. 정확히는 그냥 임의의 저 대칭 행렬을 저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저렇게 쪼갠 거를 어떻게 내적 행렬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가 어, 안 것들 중 하나인데 Q를 회전 행렬로 생각을 했을 때 회전 행렬의 역행렬은 항상 회전 행렬의 트랜스포즈와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D 행렬은 대각 행렬인데 저희가 계산 훈련을 하면서도 알듯이 대각 행렬을 제곱하면은 그냥 각 원소를 제곱한 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원소의 루트 씌운 거를 제곱한 걸로 그 가운데 행렬을 두 행렬로 쪼갤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똑같은 행렬을 음, 그 각 원소의 루트 씌운 걸 루트 D라고 했을 때 어, Q랑 루트 D 곱한 거를 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그 뭔가 대칭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발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진우 선생님.天文수에서는 아직 충의 정의가 언급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힌트 디스커션에서 합의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데, 집합의 선형 영산이 주어지면 축이 세팅되는 건지, 아니면 내적을 할당에 의존해서 축이 정의되는 건지, 그 행렬 곱등을 통해서 축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겠고, 또 수학적 정의가 모든 표현에 적용되는지 그런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증과 계산으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네, 그 아까 윤 선생님이 아까 코멘트도 그렇고 컨시스턴시가 있으세요. 그 아주 좋은 수학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게 내적의 어떤 자유도가 있지 않냐라는 포인트에서 계속 보시는데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어떤 관점에서 좀 얘기들을 이렇게 지금 디스커션의 과정에서 이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본다면 이게 직관을 잡기 위한 발악이에요. 자, 다시 그 관점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의 블랙박스 내지 UFO가 있을 때
UFO의 설계도를 봐야 되기 전에 먼저 이게 뭐지? 이게 왜 되지는 사실 그거보다 그 다음 질문일 때가 많아요. 혹시 말이 공감이 좀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에 대해서 한창 뜯어봐야 돼요. 정의를 볼 때나 정리를 볼 때나 예시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게 뭐냐? 그래서 보통 이게 동기부여가 들 될 때는 알고서 안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이게 뭐지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충분히 시원할 때, 내가 이거 좀 더 들어가서 들어보겠다, 안 되겠다. 그거는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일단 수학적인 오브젝트들을 볼 때는 이게 뭐냐?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계속 일부가 회전행렬이랑 연결을 짓고 계시다는 게 보이죠. 일부가 적어도. 그래서 뭔가 해석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각 노트들을 읽어보면, 이 앞에 이 무지개 정리 예시가 친절하게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보면, 이 Q가 대놓고 회전행렬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갖고서. 자, 그러면 회전행렬 한번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노트를 가지고 의도해 둔 것은 이 Q 자체는 정의 레벨에서 보면 분명히 고유 벡터들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실제로 이 앞에 있는 예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거 회전행렬 얘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갭이 있잖아요. 회전행렬은 회전행렬이고 고유 벡터들로 만든 행렬은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0번 양보해가지고 회전행렬이라고 친다고 합시다. 회전행렬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다 아시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문수의 수화가 되는 선에서 세타각만큼 레디안 세타각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행렬이에요. 이 말이 혹시 동의가 될까요? 자, 그리고 이 회전시키는 걸 기준으로 이게 군이 됩니다. 회전행렬의 모임이 군이 됩니다. 이것도 직문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쭤볼게요. 역행렬은 뭘 하는 행위예요? 회전행렬을 취하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지금 회전행렬에 모이면서 역행렬을 구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질문을 드렸으니 답하시면 답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항등행렬이 된다는 거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돌리는 거에 반대는 반대 돌려야죠. 당연한가요? 이거는 만약에 연역으로 계산으로 확인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역행렬 구할 줄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역행렬 구해보면 이게 뭘로 나올지 상상해 가시나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 물론 상함수 성질을 좀 써야 될 거고요. 근데 직관에서 혹시 동의하나요? 이거 직관. 그 회전행렬이 하는 게 세타만큼 반시계로 돌리는 거면 역행렬은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대수적으로 계산을 확인하면 당연히 그게 나와야만 돼요.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될까요? 뭔 소린지?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무지개 정리들의 스테이트먼트들을 각자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언이 QDQ 인버스잖아요. A가 그거래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연산을 하면 우측부터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행렬 고배 관점에서 보면 Q 인버스부터 봅시다. 그러면 Q 인버스부터 취해주게 되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Q가 세타만큼 돌리는 회전행렬이라고 일단은 상정을 일단은 하고 갑시다. 이걸 상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노트를 따라서 보면 이거 회전행렬 아닌가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정서에서 일단은 그 정도로 치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타각만큼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려요. 그러면 아까 거기서 윤준호 선생님의 질문이 나와. 나는 내적을 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야. 일단 대충 R2에 유클리드 기하를 따른다고 가정해. 이렇게. 그냥 R2에다가 X축, Y축이 1,0과 0,1이 정확하게 크기가 1이고 90도인 거를 기준으로 보자. 그거를 따른다는 거가 아니라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되면 일단 그걸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혹시 전달될까요? 실제로 1,0의 크기가 3이라고 하더라도 1001이 각각 크기가 1이고 90도인 걸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보겠다고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기준은 하나 정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지금 아까 헷갈리시는 거는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다 무한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 맞음. 근데 그냥 그거 하나를 기준을 통일하고 보면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물론 이렇게 봐야 되냐? 아니죠. 제가 다 동의하죠. 근데 일단은 이걸 기준으로 보자 이거예요. 뭔 말인지 납득이 갔죠? 그러면 그 유클리드 기하를 따라서 즉 다프로트를 따라 가지고 볼 때 일단은
시계방 그리고 회전행렬은 그때만 회전행렬로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저희는 이미 알아요. 엄밀하게는 이제 그 선들을 이제 파악하시는 건 여러분 지문수 공부가 잘 되어 계신 분들이란 뜻이고. 근데 어쨌거나 유클리드 기하를 따라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려요. 그게 지금 Q 인버스가 하는 행위예요. 동의하되죠? Q 인버스를 그걸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람다 0, 0, 0, 람다 2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1, 0, 0, 1을 가지고 만든 축을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이렇게 했었던 거를 세타운 만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전달될까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 가지고 이 벡터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한쪽을 가지고 람다 1배가 늘어나고 다른 쪽을 가지고 람다 2배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늘려요.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다시 어떻게 하면 반시계 방향을 다시 돌려요. 다시 되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A라는 행렬을 가는 의미라는 거가 무지개 정리가 말해주는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행위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1001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를 일단 이거를 축변환을 해요. 세타만큼 돌려서 축변을 한 다음에 그 축변환을 된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치를 해요. 람다 1과 람다 2배로 각각 스트레치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독립이라는 게 비대각선분들이 0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원복해요. 이게 A라는 행렬을 곱하는 거랑 같은 뜻이다. 이게 무지개 정리의 뜻이에요. 자, 이 말 혹시 납득이 갈까요? 지금 이거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직관이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게 이거 Q 인버스는 뭘 하고 있는 거고 D는 뭘 하고 있는 거고 Q는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의미 부여되면 틀릴 수 있어요. 이 레벨에서. 근데 여기서 일단은 내가 아는 세팅부터 해가지고 맞춰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늘리고 다시 돌린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여기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공간에 있는 그 벡터라는 대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축, 그러니까 공간 전체가 움직이는 건가요?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꾼 거죠. 그냥 공간은 1령 그대로 0일을 기준으로 축을 잡은 게 아니라 이거 대신에 요 축을 가지고 계산하고 다시 이걸로 되돌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축을 말은 되돌린다는 건 공간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가 싶습니다. 공간은 그대로 있고 공간을 기준의 레퍼런스 엑시스를 바꾸는 거는 공간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0도, 90도짜리 프레임을 가지고 보다가 그냥 요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대해서. 상관없죠. 윤 선생님. 그 말은 그 물체나 우리가 말한 그 점은 그대로고 공간도 그대로인데 그 축을 바꿔서 공간 자체를 규정하는 게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축을 들어서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는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이제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이런 텍스트북 보면 이 타원을 꼭 이렇게 꼭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면 만약에 이 타원을 잴 때 요 지금 직교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하면 이거를 재기가 어려우니까 축을 이렇게 슬쩍 돌려놓고 이걸 기준으로 장축 단축 맞춰놓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걸로 원복시키겠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번 주 지문서 토론에서 지윤현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 타원 그 고유 벡터와 그런 회전과 맞아요. 정확하게 그 그거와 얘기예요. 같은 네, 정확하게 그 얘기가 맞고 지효 선생님이 발견하신 게 정확하게 맞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유치 고유태 부분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나라는 게 정확하게 맞는 그 이제 정서적인 지점에 이해가 되겠고 자 혹시 또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얘기는 어쨌든 자정 지금 거의 근처 됐으니까 제 얘기는 10분 안에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무지개 정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목적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분명히 갭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직관이잖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거인데 이 직관에서 역시 말이 납득이 가시죠? 그러니까 저 예시들을 이제 보면 적어도 Q가 회전 행렬로 동작을 하도록 제가 일부러 예시를 짜놨어요. 네, 세 가지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Q를 회전 행렬로 쳐.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디스커션 하면서 이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에너지를 들였으면? 날이 납득이 갈까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여전히 지금 논리적으로 갭이 있는 게 뭐냐면 어쨌거나 무지개 정리의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Q는 회전 행렬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예시 세 가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전행렬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적혀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Q를 회전행렬로 볼 수가 있다면 이거가 만약에 Q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형태였다면 그러면 100번 연구해서 지금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 자체도 좀 더 뜯어봐야 되는 결도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Q는 분명히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고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만든 2 곱하기 2행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회전행렬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마땅히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이 말 혹시 납득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논증의 영역에서는 정당화가 돼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어떤 명제가 증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저희의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Q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전행렬이었으면 좋겠죠. 그게 된다라는 명제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회전 행렬이 아닌 경우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 저 스테이트먼트가 뭐가 치사한 스테이트먼트냐면 제가 그냥 그 이제 초심자들한테 그냥 어버버고 넘어가는 건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고유 벡터랑 고유치가 있다고 했지. 여기서 사실 근데 고유치는 정해져요. 근데 저희 다 알다시피 고유 벡터는 안 정해져요. 무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고를 때 회전행렬이 되냐면 고유 벡터의 크기를 1로 정할 때 회전행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존재한다고 했지. 그거 무한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유 벡터의 크기들을 V1과 V2의 크기를 1로 고르면 그거는 스케일링 해줄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게 해서 Q를 만들면 이게 정확하게 폴섬 세타에 대해서 회전행렬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든 직관도 결과적으로 다 참이에요. 이거는 논증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아, 그러면 V1, V2의 크기를 1로 맞춰놓고 그리고 이미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내적도 들어가야 돼요. 그 시점에서는. 그 내적은 꼭 유클리드 내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크기를 1로 맞춰가지고 Q를 만들면 이거가 사실은 폴섬 세타에 대해서 회전행렬이 된다. 라는 명제가 그 기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2 곱하기 2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2차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 n차원 그리고 사실은 무한차원까지 뭐가 되냐면 행렬을 이해한다는 거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A, B, B, C라는 행렬이 이렇게 대칭 행렬이 있으면 이거는 언제나 이 행렬이 얘는 축 변환해서 그 축을 기준으로 다룬 다음에 원복하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얘만 알면 됨. 이 방향이 고유 벡터들로 만들어지는 축이다. 이거가 무지개 정리고요. 스테이트먼트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근데 이제 그거 계산은 이미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하는 시점에서 그 정보량을 여러분들이 다 구축으로 컴퓨테이션 가능한 걸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임의의 그 원하는 축을 찾는 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주어진 시점에서는 2 곱하기 2행렬만 주어진 시점에서. 자, 제가 그 주도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상들 얘기를 듣고 2025년이 직무수 대신 끝낼게요. 자, 제가 더 들어가서 비판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실 비판할 것들은 한턱도 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놓은 거에서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됐다 치자. 여기까지 다 받아들이겠다. 좋아. 어떤 이제 축 변환을 해가지고 회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스트레치하고 다시 돌린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Q가 회전행렬인 것도 당신이 뭐 수학자니까 하는 말 바꿨지. 대충 믿는다 치자.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어떤 비판할 수가 있냐면 나는 일반적인 행렬이 A, B, B, C가 아닌데 나는 A, B, C, D인데 이거 비판할 수 있고 하나는 만약에 나는 이거 당신의 말 100만 원 연구해서 대충 이제 여기서 2 곱하기 2에서 되는 거면 N 곱하기 N에서도 된다고 치자 될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 M 곱하기 N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행렬이어야만 되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딴지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여전히 딴지거냐면 이게 왜 되냐 이전에 뭘 계속 딴지거냐면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고 중요하다고 요긴하다는 건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납득이 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게 이제 기대수 6기에서 다루고 있는 특이값분의 정리인데 싱글 밸 디컴포지션인데 뭐냐면 자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정리냐면 우리는 언제나 이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요. 임의 행렬이 주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행렬 아무거나 생각하십시오. 전방 행렬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 벡터 2 곱하기 1짜리, 1 곱하기 2짜리, 3 곱하기 2짜리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행렬 어떤 거나 그럼 행렬이 있으면 뭘 만들 수가 있냐면 그 제가 이거 한국말로 전치 행렬을 부르다 트랜스포즈를 취해요.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 트랜스포즈라는 걸 만들면 M 곱하기 N을 N 곱하기 M 행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해 보세요. 그러면 M 곱하기 N, N 곱하기 M이면 N 곱하기 M으로 바뀌어요. 이거 두 개 역으로 곱해 보세요. 그러면 N 곱하기 M, N 곱하기 N이에요. 그래서 N 곱하기 N이 다시 돼요. 그래서 임의의 M 곱하기 N 행렬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거를 M 곱하기 M, N 곱하기 N 행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이거 언제나 대칭 행렬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무지개 정리를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지개 정리가 왜 연락 강력한 정리냐면 네가 어떤 행렬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축을 찾을 수가 있어서 그 축에서 스트레치만 하면 돼. 이걸로 여러분의 엑셀 장난지를 대각선만 살아있는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엑셀에 화면들이 탭이 쫙 채워져 있을 때 이 복잡한 탭 다 계산 일일이 안 해도 돼. 대각선만 언제나 살아있게 할 수 있어. 뭐에 대해서?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이거를 보장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이걸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었던 고유치 고유 벡터를 가지고 푸는 거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축을 돌려서 찾는 법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끝난다. 그래서 선형대수의 실질적인 계산은 언제나 무지개 정리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정도가 이게 뭐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이게 왜 되지 이런 것들은 다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진짜로 진짜 똑같나?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행렬 2 곱하기 행렬 주어지면 고유치 고유 벡터 구할 줄 아시잖아요. 해보면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자, 혹시 그 이제 2025년 마무리를 장식하면서 뭐 감상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뭐 간단히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그 아까 채널지기님 말씀하신 직관을 기르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저는 아직 직관이 길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과 뭔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정상적인 건데요.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시들을 보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돼요. 아직 그 예시들 계산들 직접 해보셨나요, 혹시? 계산 뭐 평행사변 넓이를 구하는 거라든가 뭐 디터미넌트식 구하고 그런 거는 해보기는 했습니다. 뭐 회전력 이런 거 할 아, 수 제 지금 있다고 말은 느껴지는 렉처 거. 8에 예시가 3개가 있어요. 그 그 부분 3개를 네. 천천히 해보고 음미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까 장인우 선생님의 코멘트에서 드렸던 게 직접 경험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깃발을 꽂아 놓고 그 다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직접 경험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면 그냥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그 계산을 따라서 해봤는데 그리고 해봤는데 뭔가 그 계산과 계산 사이가 점프되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뭔가 살짝 생뚱맞은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거는. 네, 혹시 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산을 하고 이제 어떤 토론을 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 방향이 혹시나 뻘짓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는지, 혹시 이거를 다시 돌아,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혹시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생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냥 뭐 뻘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틀린 거를 0으로 놓고 맞는 거를 1로 둘 때 흑백으로서 이진법으로 갈라지는 논리가 아니라 지금 이 각각의 섬세한 맥락들마다 대화가 돼야 되는 것들에 가깝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한 피드백의 성격으로 이 메인 세션이 있죠. 그래서 이 메인 세션에서 지금 확인하는 게 문제들을 물어보는 것들을 들으심으로써 내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 뭔가 지난번에 비해서 이해가 증진되는 방향이냐를 보실 수 있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직문수 노트를 이제 쓴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가 적어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보시면 가령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이제 세부적으로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옳고 그르고 그런 걸로 가기보다 지금 근래에 조진하신 분들이 이 아까 문제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다 쉬운 질문들이잖아요. 2차원에서 어떻게 푸는 거고 다 옛날부터 익숙한 것들인데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랑 아닌 분들이랑 혹시 다른 거 좀 느끼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는지를 겪어오셨잖아요. 말이 전달이죠. 그래서 대충 묻는 것들이 어떤 점에서 계속 컨시스턴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는 면이 있으실 거라.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형태여서 아시다시피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분, 적분 넘어가는 것들도 이것들 다 쓰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가령 이제 저희가 군이라는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많이 안 나누고 있지만 쓰이잖아요. 전달이 될까요? 근데 지금 근래에 주인하신 분들은 이거 뭐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제 반복, 누적, 그리고 그 메인 세션에서 이제 피드백, 뭐 그런 형태는 되겠고, 그 한 가지 필요 조건은 어떤 거냐면, 따라갈 수 있으면 되겠죠.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직문수가 지금 절반까지 왔으니까, 혹시나 이제 끝까지 아까 박현 선생님 표현 말 맞다나, 이제 버겁지만 따라올 수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이탈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거기 지금 동심원으로 1,0과 0,1을 지난 동심원을 주셨는데, 그게 정확히 타원인가요? 아니면 타원이 아닌 다른 형태의, 즉, 계산했을 때는 타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또 좀, 핵심인데, 답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 맴이라니까요. 그게 내적을 정하는 룰이라고요. 그거를 유클리드 공간에서 봤을 때,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게, 본다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R2는 유클리드 네네. 공간이 아닙니다. R2를 예. 유클리드 공간으로 보자는 건 우리가 결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음, R2라는 셋을 줬으니까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적을 주면이라는 말이라는 층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1, 0과 0, 1을 통과하는 거가 단위 원으로 보는 게 유클리드 내적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실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내적 공간이라고 불러야지 맞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다 동치예요. 타원의 형태를 정한다라는 말과 내적을 정한다는 말은 동치여서 이게 타원인가요라고 묻는 거는 이 내적을 그렇게 줄 거냐라는 거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경일 선생님이 결정할 문제죠. 나는 이거를 타원으로 볼 거야. 난 이걸 동심원으로 볼 거야. 이거에 대응되는 난 어떤 내적을 쓸 거냐. 이거에 대응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네, 혹시 또? 네, 장윤 선생님. 어, 지금 이강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연장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갖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1001로 줬던 내적 공간과 3113을 줬던 내적 공간의 이 크기를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둘 다 파이가 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 구조를 바꾸던 이거를 뭐를 내적을 바꿨던 간에 이게 두 가지 행렬은 이 두 가지 구조를 보존하는 그런 구조체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건 아, 좀 다른 얘기인 게, 지금 직문수 네. 노트를 따라가면, 내적으로 주어지는 행렬의 성분들이 1001의 내적, 10, 그러니까 1010의 내적, 1001의 내적, 0110의 내적, 0101의 내적을, 그래서 저희가 A, B, B, C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층위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지금 그 벡터 공간 자체는 R2라는 거에서 벡터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벡터의 크기는 내적이 주어진 시점에서 정해지는 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1을 내적으로 쓰는 경우랑 3113을 내적으로 쓰는 경우들은 그 각각의 벡터의 크기들을 계산하는 그 결과로 우연히 어떤 게 크기가 같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것일 뿐이지 무슨 개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랑은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의한 룰은 내적이 정해지면 크기가 정해진다까지인 거죠. 그래서 내적에 해당하는 행렬을 준 다음에 벡터를 넣으면 하나 이렇게 넣고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서 루트 씌운 거가 크기란 말이죠. 그 룰을 가지고 하면 어떤 벡터는 우연찮게 크기가 같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냥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관찰은 아닙니다. 네,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없으시면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형대수까지 지금 이렇게 오셨으면 내년에 미분적분까지 직문수가 마친 시점에서는 지금 이 수준이랑 이상한 채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른다 모른다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슬슬 여러분이 네이버드에선 대화가 이제 슬슬 수학적으로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하는 층이 다른 분들 봤을 때는 황당한 거거든요. 이거 왜 지금 큐가 회전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면 왜 그 질문을 왜 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수학적 체계에 대한 얘기여서 이거를 수준에 있는 스터디가 보통 한 17개에서 25개가 매주 굴러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직문수 체계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디테일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이제 보면서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절반까지 스파트를 끊으셨으면 좀 인내를 하시고요. 어렵습니다. 후반부는 더. 근데 이제 이 후반부가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수준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리만의 수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 수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금 저 인간이 저렇게 리만의 수학을 대단하다고 하나요? 약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좋겠어서 좀만 인내하시면 좋겠고요. 인내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였구나. 별거 아니었네.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다음 공부들 이제 해나가시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어드밴스드 공부를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녹아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네, 올해 직무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